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열광하는 챗GPT나 자율주행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칩이 내뿜는 열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열에 녹거나 휘어지면서 수백억짜리 AI 시스템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도체의 운명을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며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을 결정지을 진짜 전쟁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도체 성능을 높이려면 무조건 칩을 작게 만드는 게 정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2나노 공정 같은 미세화 기술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칩들을 얼마나 잘 연결해서 포장하느냐가 핵심이 된 겁니다.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패키지에 우겨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죠. 실리콘 인터포저 방식은 발열을 잡지 못하고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대한 병목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소재인 유리에 주목했습니다. 유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창문처럼 매끄럽지만 사실은 반도체 기판으로서 완벽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실리콘보다 표면이 훨씬 평탄해서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에도 유리하고 열에도 강합니다. 무엇보다 전기 신호를 보낼 때 손실이 거의 없어서 칩의 성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리 기판을 도입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무려 40%나 빨라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니 그야말로 꿈의 소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최첨단 반도체 기술 전쟁은 대만의 TSMC가 주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이번 유리기판 전쟁에서만큼은 판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TSMC는 뒷짐을 지고 관망하는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SKC 앱솔릭스라는 선두주자와 삼성전자라는 추격자, 그리고 TSMC의 3파전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유리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그 기술적인 이유부터 파헤쳐봐야 합니다. 기존 패키징의 핵심이었던 실리콘 인터포저는 AI 시대의 가혹한 요구사항 앞에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열팽창 계수라고 불리는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기판의 뒤틀림 현상입니다. 고성능 칩이 뿜어내는 막대한 열 때문에 실리콘 기판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휘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워피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발생하면 칩과 기판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AI 가속기가 기판이 휘어지는 물리적 현상 때문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실리콘 기판이 휘어지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수만 개의 미세한 범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패키지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열을 받아도 끄떡없는 소재를 찾아 헤맸고 그 답이 바로 유리였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신호 손실과 전력 소모라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실리콘은 소재 특성상 고주파 신호를 보낼 때 전기가 새어나가는 유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AI 칩에서 이런 손실은 곧장 성능 저하와 발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른 CPU를 만들어도 그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울퉁불퉁하면 속도가 안 나는 것과 같죠. 유리는 전기적 특성이 매우 우수해서 신호가 지나갈 때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고속도로처럼 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칩을 여러 개 묶어서 크게 만들수록 제조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HBM과 GPU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려면 운동장처럼 넓은 기판이 필요한데 실리콘은 이게 어렵습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불량률이 치솟고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실리콘 웨이퍼는 둥근 원판 형태라서 사각형의 칩을 만들고 나면 버려지는 테두리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유리는 처음부터 거대한 사각형 판넬로 만들 수 있어서 생산 효율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습니다. 유리 기판은 이 모든 난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해법으로 꼽힙니다. 유리는 열팽창 계수가 낮아서 뜨거운 열을 받아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독보적인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마치 뜨거운 오븐 속에 들어가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내열, 유리 그릇처럼 반도체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게다가 대면적 제조가 용이하다는 점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쌓은 기술을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LCD나 OLED를 만들던 거대한 유리 가공 설비를 반도체용으로 조금만 개조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거든요. 이 유리기판 기술의 핵심은 바로 TGV라고 불리는 유리를 관통하는 전극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TGV는 유리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전극을 채워서 이 아래 칩을 연결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기존 실리콘의 구멍을 뚫는 것보다 유리의 구멍을 뚫는 게 기술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렵습니다. 유리는 투명해서 레이저가 그냥 통과해버리기도 하고 자칫하면 와장창 깨져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이 공정은 크게 5가지의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얇은 초박형 유리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나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가 깨지거나 금이 갈 위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죠. 레이저의 파장을 조절해서 유리에 아주 미세한 변형을 주고 그 부분만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얼마나 정교하게 제어하느냐가 유리기판 제조사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뚫린 구멍 안에 구리 같은 전도성 물질을 전기도금 방식으로 꽉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이때 도금이 균일하게 되지 않으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칩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구멍이 워낙 깊고 좁다 보니 안쪽까지 구리 용액을 밀어넣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난이도의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화학기계 연마라고 불리는 CMP 공정을 통해 표면을 거울처럼 평평하게 갈아냅니다. 단 한 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섬세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배선층을 만들고 칩을 연결하는 범프를 형성하면 비로소 유리기판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공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과제는 바로 유리에 깨지는 성질을 잡는 겁니다. 유리는 실리콘보다 단단하지만 충격에는 훨씬 민감해서 아주 미세한 결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공장 내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에도 유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깨져버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업계의 유리기판 수율은 고작 75%에서 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9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용화는 커녕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율이 낮다는 건 100개를 만들면 20개는 버려야 한다는 뜻인데 반도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숫자죠. 그렇다면 현재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곳은 놀랍게도 반도체 제조사가 아닌 소재 기업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망설일 때 과감하게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SKC는 이미 2025년 3분기에 양산 샘플 제작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실험실에서 만든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들의 전략은 매우 명확한데 바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립 공급자 모델을 택한 겁니다. SKC는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파운드리와 패브리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자인 삼성이나 TSMC에게 정보를 뺏길까 걱정하는 빅테크들에게는 최고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특히 AMD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SKC의 유리기판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TSMC가 자신들의 설계도를 보고 기술을 베껴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코빙턴 공장은 이 거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 핵심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넓은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장은 2025년 하반기 준공 완료 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칩스법을 통해 4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쥐어주며 이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첨단 패키징 공급망을 두겠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SKC의 목표는 2026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사들보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앞선 그야말로 압도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C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이미 양산 샘플을 완성했다는 건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초기 시장을 장악하고 고객사들을 자신들의 규격에 가둬두는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SKC의 기판 규격에 맞춰 칩을 설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제국 삼성전자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다 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그룹 내에 흩어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수직 통합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칩을 만들고, 삼성전기가 기판을 만들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를 가공하는 식이죠.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시너지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치 어벤져스 팀이 하나의 회사 안에 모여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협업 효율을 자랑합니다. 삼성은 2028년까지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미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 딜은 고객사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파운드리부터 HBM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복잡한 공급망을 관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팹리스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전화 돌릴 필요 없이 삼성 담당자 한 명이랑만 이야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니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랜 기간 OLED를 만들며 쌓아온 유리 가공 기술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기판 전통 강자인 이비덴 같은 기업들과도 손을 잡으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죠. 삼성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생산된 제품을 곧바로 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내부 수요처가 있다는 겁니다. 설령 초기에 수율이 좀 낮더라도 자사 제품에 적용하며 기술을 다듬을 수 있는 버퍼가 있는 셈입니다. 삼성은 양산 수율 목표치를 90%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룹 내 수직 통합을 통해 가격 경쟁력까지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마진을 걷어내고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면 경쟁사보다 15% 이상 싸게 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삼성에게도 뼈아픈 약점이 있는데 바로 경쟁사인 SKC보다 1년 늦은 양산 시점입니다. 냉혹한 반도체 시장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기술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게다가 팹리스들이 경쟁자인 삼성 파운드리에 일감을 맡기기를 꺼린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 TSMC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사실 TSMC는 지금 당장 유리기판이 아니어도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코어스라는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로 엔비디아의 물량을 그야말로 삭스리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H100 같은 최첨단 AI 칩들이 모두 TSMC의 코어스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검증되지 않은 유리기판에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TSMC는 현재 2나노 공정 양산이라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TSMC는 유리기판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보완하는 옵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산을 검토하겠다는 건 철저히 계산된 후발주자 전략입니다. 시장이 무르익고 기술이 검증되면 그때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들어와도 늦지 않다는 자신감이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TSMC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2026년에 제품을 쏟아낼 때 TSMC는 여전히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물론 TSMC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리기판을 회사의 운명을 건 사활적인 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명확합니다. TSMC는 보수적이지만 아주 신중하게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누가 먼저 수율 90%의 벽을 넘느냐는 것입니다. 유리는 충격에 매우 취약해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미세한 크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아주 작은 크랙 하나가 나중에 기판 전체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레이저의 세기와 시간을 나노초 단위로 조절하며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죠. 구멍 안에 구리를 채워 넣는 도금 공정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만약 도금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전기 저항이 커져서 칩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2026년에 양산을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 건 2027년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90%라는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기업이 시장의 모든 이익을 가져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기업의 생사가 걸린 처절한 생존 게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마음을 누가 훔치느냐는 것입니다.
유리기판 시장은 결국 물건을 사주는 고객사가 있어야 돌아가는 철저한 B2B 시장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애플 같은 거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겁니다. 현재 SKC는 AMD와 아마존을 우군으로 확보하며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고객사를 중심으로 패키지 딜을 제안하며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빅테크들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여러 업체를 동시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메인으로는 TSMC를 쓰고 서브로는 SKC나 삼성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바로 지정학적인 요인과 각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반도체는 이미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을 위한 전략 물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SKC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은 덕분에 이런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셈법 속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유리기판을 위협할 다른 대체 기술들이 등장할 가능성입니다. 기존 실리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나 아예 기판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 유리기판의 수율이 예상보다 늦게 잡힌다면 시장은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2030년경의 반도체 시장의 판도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SKC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양산에 성공하고 수요를 빠르게 안정화시켜서 AMD와 엔비디아 물량을 쓸어 담는 거죠. SKC는 여기서 번 돈을 다시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키우고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SKC는 단순한 소재 기업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의 포식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삼성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시장을 재편하는 경우입니다. SKC가 생산 능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이 삼성이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치고 나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저가 시장부터 하이엔드 시장까지 빠르게 잠식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의 거대한 자본력과 제조 노하우가 빛을 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SKC와 삼성 그리고 TSMC가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경우입니다. 각자가 가진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필요에 따라 골라 쓰는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SKC는 독립성을 무기로, 삼성은 통합 솔루션을 무기로, TSMC는 신뢰성을 무기로 싸우는 거죠. 분명한 건 유리기판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딱딱한 유리 한 장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 유리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를 담는 가장 완벽한 그릇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거대한 기회를 잡고 다시 한번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TSMC가 다시금 그들의 아성을 공고히 하며 1위 자리를 지켜낼까요? 이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결말은 2026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역사가 새로 쓰이는 위대한 혁명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나만이 경제학이었습니다.